반등세를 보여주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트럼프 리스크에 또다시 한번 휘말렸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보조금을 이제는 확실히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를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시점부터 논의가 됐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인사 임명에서 반도체 보조금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인사가 좀 등용이 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만 이 9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부분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도 있고 미국 공장도 지금 관세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게 지어져도 막상 짓고 나면 보조금도 못 받는 반쪽짜리, 관세만 내고 보조금도 못 받는 공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폭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 뭐 걱정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의 안건이거든요.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대치가 매도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꺾어버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었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6만 원대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라인인 거는 맞다라고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리스크 때 매도했었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시 비싸게 사줄 리는 만무하다. 사더라도 더 싸게 사지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건수를 잡았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물량을 덤핑시키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번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 효율부 도지죠. 바로 일론 머스크와 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전기차 쪽에서도 모든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 애초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생존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반도체에도 지금 적용이 됐다. 그리고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어쨌든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가 찾아지지 않냐, 이런 흐름들로 가면서 실제로 주가가 반등을 했었죠. 자, 당시에 우려감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깨버린 얘기가 뭐냐면 인텔도 반도체 보조금이 이미 깎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TSMC 쪽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바이든 정부가 지급을 하겠다, 임기 내로는 좀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차례가 이제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애당초에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었던 액수보다 8천억 가량이 감액돼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와 어쨌든 이어받을 트럼프 정부와 아직도 기싸움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당연하게도 이번에 받아야 될 것, 바이든 임기 내에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는 감액된 양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을 때 완전하게 폐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바이든이 감액해서 지급을 해버리면 앞으로 약속된 보조금은 감액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이 공장을 짓는데 이 멕시코 쪽과 캐나다 쪽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유입시키는 이런 방식의 공장 증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견제를 하겠다, 기본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세는 관세대로 붙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전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이노텍, 두산밥켓, LS전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쪽에다가 안 지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 쪽에다 짓지 않아도 북미 쪽에서만 지어도 결국은 수입을 해올 때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걸 철석같이 믿고 가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완전 미국 우월주의를 다른 나라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게 100%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삼성전자 쪽에 좀 쉽지 않은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내년까지 또 연장이 됐죠. 추가적으로 이 HBM 퀄 테스트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 논의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언급은 했습니다만 블랙 출시가 또 올 하반기다라고 하면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공장 증설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위기가 돼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HBM을 공장 증설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최근에 또 보여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에서 상승 전환을 시킬 때 좀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재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단 D램 쪽 분야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낸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시간, 내년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HBM 향후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로봇이 됐던 이런 부분을 논외고 어쨌든 전 세계가 AI로 가고 있는데 AI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반도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HBM을 어디서 6세대 HBM부터 HBM4 말고 HBM5부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질 것이다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그 분석의 근거가 뭐였냐면 투자였어요. 투자. 이재용 회장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투자를 못했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은 어쨌든 불행 중 다행 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매출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공장이라든지 지금 5세대 본인들이 잘하는 이 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HBM 5세대부터는 따라가겠다. 5세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HBM5를 앞서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도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부회장이 직접 한다 그래서 더 잘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 위기를 알고 있는 거고 해결하려면 결국 HBM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미국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영근 부사장이 이제 미국 경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국 쪽 이 삼성전자가 이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진출했을 때 이 전영현 이 사단이 미국을 활로를 뚫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쪽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결국은 핵심은 이제 앞으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조금에 매달리지 않는 회사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 물론 보조금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보조금이 없이도 휘청이지 않는 회사가 돼야 돼요. 왜냐면 TSMC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보조금 때문에 지수가 휘청이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안 좋고 당연히 트럼프가 지 멋대로 하는 거 맞는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는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미국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HBM을 수율을 잡는데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 쪽에 있는 이 HBM 디스플레이 공장을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패키징 공정 설비를 가동한다. 2027년까지 가동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결국은 이제 패키징이 이제는 단순하게 후공정 작업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후공정 작업에 있어서 HBM이 되게 얇고 여러 개를 쌓는 게 사실 이 목적이고 핵심인 거잖아요. 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열 처리라든지 이런 진공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분량이 얼마나 나느냐 이걸 이제 수율이라 그러잖아요. 이 열 처리 최근에 유리기판이 또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얇고 엄청나게 성능이 좋게 겹쳐놓기 위해서는 결국 이 패키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패키징 분야를 활용을 해서 HBM을 끌어올리겠다. 이걸 왜 하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HBM 다음 세대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지금 HBM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세대 그 개발한 이유는 다음 GPU에 들어가는 고성능 HBM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2026년 출시 예정인 루빈 여기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결국 핵심 중 핵심 두 가지 기술력이 패키징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 패키징도 패키징이지만 결국은 미국 쪽의 공장 부지 그리고 미국 쪽 또 수출 활로를 위해서는 뭐다? 보조금 문제 발시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기술력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게 있다면 이번 당장에 뭐 엔비디아향 HBM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준다면 보조금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보조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려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제 12월 옵션 만기
까지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탈했거든요. 얘네들이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 옵션 쪽을 잠깐 보게 되면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지금 풋옵션 쪽에 굉장히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삼성전자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콜옵션 쪽에 그래도 베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 풋옵션 쪽에 굉장히 많이 또 베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옵션들이 만기가 되는 그 만기 시점, 이제 12월 셋째 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때부터는 결국은 내년을 바라보는 1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죠. 2025년에 그리고 보조금 가닥이 나올 거고 대략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왜 못 올라가냐? 과소는 맞는데 왜 여기를 회복을 못 하냐는 거예요. 일단 해결시키고 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12월 둘째 주 내지는 셋째 주부터 1월 초까지 봅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만 전자에서 8만 전자 사이로 복구하는 시점. 그리고 나서 내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10만 전자, 12만 전자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5만 5천 원 부근에서 이 5만 원대의 주담대 방어용 구간을 제외했을 때 이 5만 5천 원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대 낙폭, 외국인들의 공격을 버텨낸 자사주 매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여전히 이 5만 5천 원 부근은 매력적인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해소된다면 차츰차츰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 HBM 관련해서도 반도체 사업 분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좀 힘든 시기 보내고 있고 앞으로 좋은 소식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영상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